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김서연은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여전히 출근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부천의 아파트 창밖으로 옅은 햇빛이 번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정리해둔 그릇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30년을 구청에서 근무했습니다. 민원 창구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고개를 숙였고 서류처를 정리하며 계절을 보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야 마음이 놓였지요. 동료들은 그녀를 든든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이 자부심이었습니다. 퇴직식 날 꽃다발을 안고 웃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박수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은 따뜻했지요. 그러나 다음 날 출근하지 않는 첫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시계는 8시 반을 가리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컵에 물을 따르다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한 머리, 옅은 주름, 굳은 표정.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등산 모임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집안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할 일을 찾지 못해 식탁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필요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앉아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다음 일을 생각하며 움직였지요. 쉬는 날에도 일정표를 적었습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일정이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칸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젊은데 뭐라도 시작해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집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출근길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만 멈춰 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다시 걸어볼까요? 무엇을, 어디로 걸어야 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춰선 이 월요일이 어쩌면 다른 길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수첩에 적은 한 줄은 며칠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배낭을 메고 지리산 둘레길 초입에 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고 맑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가늘게 내려왔습니다.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처음 몇 시간은 순조로웠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갈림길에서 잠시 망설이는 사이 잘못된 방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휴대전화 신호는 약해졌습니다. 인기척이 사라지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요? 혼잣말이 산에 흩어졌습니다. 지도를 다시 펼쳤지만 표시가 헷갈렸습니다. 땀이 손바닥에 맺혔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무슨 자신감이었습니까? 집에 있었어야지요.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억지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체면이 서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다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서서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잎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멈추는 겁니다.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되돌아가야 할지,
계속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빠르게 판단했을 일입니다. 오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가움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도움을 청할지 망설이다가 결국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간 뒤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돌 위에 앉았습니다. 신발에 묻은 흙을 털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길 하나 잘못 든 것뿐인데요. 그 질문이 마음을 더 깊게 건드렸습니다. 길이 아니라 방향 없는 자신의 삶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는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배낭을 메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가봅시다.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멈추는 법부터 배워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짐이 다음 발걸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더 기울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 위로 길게 드리웠습니다. 서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까 스친 등산객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길을 물어보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사소한 선택이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켰습니다. 배터리는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습니다. 지도 앱은 로딩만 반복했습니다. 바람이 조금 거세졌습니다. 얇은 점퍼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산길은 점점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정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속도를 올려보았습니다. 혹시 길이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나무와 돌길만 이어졌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전 민원 창구에서 갑작스러운 항의가 몰려오던 순간처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이렇게 서툽니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준비는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상황이 달라지자 쉽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문제를 해결해온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멈췄습니다. 돌 위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멀리 작은 마을 지붕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더 늦어질 것 같았습니다. 계속 가면 더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바위의 거친 감촉이 또렷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서두른다고 길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가봅시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발끝 아래 작은 화살표 표시가 보였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 사람이 그어놓은 표시였습니다. 누군가 이 길을 걸어갔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방향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단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단서를 따라 한 걸음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건너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바위 아래 보였던 희미한 화살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발끝을 살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반복했습니다. 길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아까의 조급함은 조금 옅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평상이 있는 쉼터가 보였습니다. 그곳에 중년 부부가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 길이 마을로 이어지나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나옵니다. 저희도 아까 헤맸어요. 그 한마디에 서연의 어깨가 풀렸습니다. 혼자만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물 한 모금을 건네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가면 다 연결되더라고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온기가 돌았습니다. 서연은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몇 걸음 함께 걸었습니다. 길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이정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작은 성과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서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길을 찾는 일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묻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약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을 초입이 보였을 때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건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걸으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길을 잃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멈추고 묻고 다시 걸으면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직 여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만으로 걷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음 발걸음을 준비했습니다. 마을을 지나 숙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발걸음은 전날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느렸지만 흔들림은 적었습니다. 길을 끝까지 완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온전히 건넜다는 사실이 마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부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 풍경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너무 다그쳐왔다는 사실을요. 멈추면 안 된다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었지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천천히 가도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말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면서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짧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목소리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서연은 다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몇 분간 숨을 고릅니다. 일정표는 비워둡니다. 대신 하루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을 적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낭독 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그냥 읽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첫날 마이크 앞에서 잠시 긴장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겼습니다.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떨림 속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알았습니다. 성취가 아니라 존재로 충분하다는 사실을요. 과거를 돌아보면 쉼없이 달려온 시간들이 보입니다. 지금은 조금 멈춰 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천천히 걸어갈 시간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도 됩니다. 창가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듭니다. 길은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서연은 이제 압니다. 길을 잃어도 다시 걸으면 된다는 것을요.